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타라 웨스트 오버의 에듀케이티드, 배움의 발견을 소개하겠습니다. 번역된 제목만으로는 좀 딱딱하게 느껴져서 처음엔 눈길이 가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책은 이미 널려 있고 그 내용 또한 별다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영어 제목 educated 단어에 끌렸습니다. 만약 동사 educate였다면 보지 않았을 겁니다. educate는 동사로 교육하다, 가르치다란 뜻이니 뭐 특별할 것도 없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how to teach에 관한 책이려니 생각했겠지만 형용사형 educated는 교육을 받은 이란 뜻이니 교육을 받은 사람의 before와 after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이야기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철칙이 사람은 배워야 한다입니다. 그래서였는지 educated란 단어에 사뭇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무지와 알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고 배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니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작가가 오래된 이야기를 쓴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저 먼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벌어졌던, 아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팩트입니다. 21세기에 그것도 가장 문명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1986년생입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겪은 일입니다. 이 책은 광신적 몰몬 교도인 아버지의 철옹성 같은 보호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아버지와 그것을 묵인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이 곧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타라의 아버지가 맹신하는 모르몬 교회에 대해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모르몬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이버 지식에 의하면 1830년 미국 뉴욕 맨체스터에서 조셉 스미스에 의해 창립한 종교로 정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이며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신구약 성서 외에 몰몬경을 기본 경전으로 하고 있으며 술과 담배, 카페인 섞인 커피나 홍차, 낙태, 도박 등을 금하는 금욕적인 교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으며 총격과 방화 등의 핍박을 받아 이주를 시작했고 1884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스미스가 암살당하고 상당수의 교인이 살해되거나 피신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스미스가 죽은 후 1846년에 후계자가 된 브리엄 영은 1만여 명의 교도를 이끌고 로키 산맥을 넘어가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부를 세웁니다. 이후 1857년 몰몬 교도들이 반란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연방 정부가 연방군을 투입하는 이른바 유타 전쟁까지 발발합니다. 특히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해 비난 여론이 쇄도하였는데요. 미국 대부분의 금지 조치에 따라 결국 1895년 교회에서도 중혼 금지 결의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고 1896년 미국의 45번째 주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타라 웨스트호브는 1986년 미국 아이다호에서 7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공교육을 거부하는 아버지로 인해 소위 의무교육인 초중고를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러나 홈스쿨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아침마다 홈스쿨링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이 공부보다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며 자신의 일터인 폐철 처리장으로 데리고 가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타라는 대입 자격 시험 ACT에 합격한 후 17세에 브리검영 대학교에 극적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브리검영 대학교는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라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한 아이들을 받아주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게이츠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010년에는 하버드 대학교 방문 연구원을 지낸 후 케임브리지로 다시 돌아온 뒤
2014년에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타라는 2019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뽑힙니다. 그럼 책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라의 특별한 가족, 교육, 그리고 자유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타라의 특별한 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신도 몰몬 교도인 패철 처리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산파일을 하며 약초를 연구하여 오일을 만들어 판매하는 어머니, 오빠가 5이고 언니 하나의 타라가 막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은 마을에 살고 그리고 엄내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타라의 가족은 미국 아이다호주 벅스피크 산자락에 살고 있는데요. 그 산봉우리는 웅장하고 품위가 넘치는 대성당과 같은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멀리서 보면 얼핏 여자의 몸처럼 보여서인지 아버지는 그 산을 인디언 프린세스라고 불렀다네요. 타라도 그 벅스피크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광적인 몰몬 교도로서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몰몬교가 이단으로 취급되면서 정부의 탄압을 받아오고 있는 데다가 멀지 않은 마을에서 그 정부에 반발한 랜디 위버 가족이 정부군에게 포위되어 있다가 그 아들과 아버지가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더욱 긴장합니다. 타라의 아버지도 정부군에 대한 강한 반발로 자식들 7 중에 4명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자식들이 공교육을 받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거부합니다. 게다가 정부군이 쳐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맞서 싸우거나 대피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총을 구입해 구덩이를 파서 묻어두고 또 산으로 피신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속 피신용 가방을 싸두게 하죠. 그리고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침대맡에 두고 자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다음엔 자신의 집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초 단위로 나눠서 일을 하는데요. 혼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모두 동원시켜 일을 시킵니다. 어린 막내딸 타라까지도 남자들도 하기 힘든 폐철 처리장에서 일을 하라고 강요하죠. 이건 뭐 거의 강제 노역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폐철 처리장이라는 곳이 온갖 폐차된 차량의 쇳덩어리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흩어져 쌓여 있는 곳이니 일하다가 찔리고 박히고 베이고 깔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화상 입고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누구 하나 크게 다치지 않은 자식이 없습니다. 타라도 장단지에 쇠가 박히고 5m 높이에서 이중으로 떨어지고 강철 실린더에 배를 정통으로 맞고 했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정부군과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둬야 하는 것만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자식들을 절대 병원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타라의 엄마는 투잡을 하는데요. 아니 나중에는 에너지 치료까지 하니 쓰리잡이 되겠네요. 와이오밍에는 타라의 엄마만은 약초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약초로 오일을 만들어 팔고 산파일을 하면서 짭짭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산파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아버지 역시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산파일을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산파일로 돈을 버는 것은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이유 역시 자급자족하기 위한 아버지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싫어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언젠가는 공공시설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돈만 마련하면 산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는 농장 전체에 태양광 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종말의 날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웅덩이에서 물을 떠마시고 암흑 속에서 살더라도 자기네 가족은 물과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엄마는 약초에 대해 잘 아니까 가족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산파일도 잘 배워두면 손주들이 태어날 때 아기를 받아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는 또한 자식 7 중에 4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 3선 출생신고를 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정부군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않았나 봅니다.
미국은 15살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데요. 타라의 넷째 오빠 루크가 운전자 교육을 받기 위해 엄마에게 출생증명서를 내달라고 합니다. 맏오빠 토니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트럭을 몰면서 꽤 짭짭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루크 오빠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엄마는 이참에 아래 넷의 출생신고까지 다 합니다. 10년 내내 정부에 출생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하던 아버지가 모른 척 은근슬쩍 아무 조항도 없이 포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집에 텔레비전과 전화도 없앴다가 엄마가 산파일을 하면서 전화를 다시 놨는데 아버지는 정부와 싸우려면 완전 고립보다는 모종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책을 보면요. 아버지의 고집불통 때문에 가족 교통사고도 크게 2번이나 나고 그 사고로 엄마가 크게 다치고 또 쇼 오빠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등등 많은 사고가 나는데요. 그런데도 모두 집에서 그냥 치료를 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또 살아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네요. 자식들 중에 셋째 오빠만은 아버지의 언어에서 벗어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기 위해 집을 떠난 그날을 타라는 기억합니다. 타라가 15이 되었을 때 집에 온 타일러 오빠가 타라에게 대학교에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타라는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라는 곳을 모릅니다. 동경의 대상도 아니었고요. 몰랐으니까. 아버지의 말이 법이고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타라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가 이 타일러 오빠입니다. 오빠가 집을 떠나기 전에 타라에게 주고 간 CD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모르몬 대 버나클 성가대의 디스커였어요. 타라는 매일 밤 그것을 들으면서 조금씩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학교라는 곳이 악마를 세뇌시키는 곳이라고 하지만 타일러 오빠는 절대로 악마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타라는 느끼고 있죠. 타라는 그래서 혼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타라가 처음으로 혼자서 공부라는 것을 한 배움의 기술은 이렇습니다. 매일 밤 저녁 식사 후 나는 내 방문을 닫고 타일러 오빠의 오래된 붐박스를 침대 밑에서 꺼냈다. 혼자서 끌어다가 내 방으로 가져온 타일러 오빠의 책상에 앉아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오빠가 천밤쯤 그랬던 것처럼 나도 공부를 했다. 나는 역사나 수학이 아니라 종교를 공부했다. 나는 모르몬 경전을 2번 읽었다. 신약도 읽었다. 한 번은 빨리 읽고 2번째는 더 천천히 읽으면서 가끔씩 메모도 하고 전후를 비교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 희생과 같은 독트린에 대한 짧은 에세이도 썼다. 아무도 그 에세이를 읽지 않았다.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쓴 것이었다. 그런 다음 구약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책들을 읽었다. 대부분 초기 몰몬 예언자들의 강령과 편지, 일기 등을 모아놓은 책들이었다. 딱딱한 만연체지만 의미는 정확한 19세기 어투의 그 책들을 나는 처음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 눈과 귀가 적응했고 우리 몰몬 교도의 역사의 편린들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선구자들, 즉 내 조상들이 미국의 황무지를 개척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들은 생생했지만 강연들은 추상적이었고 모호한 철학적 주제에 관한 글들이었다. 나는 공부하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추상적인 개념에 바쳤다. 돌이켜보면 바로 그것이 내 배움이요 교육이었다. 빌려 쓰는 책상에 앉아 나를 버리고 떠난 오빠를 흉내내면서 몰몬 사상의 한 분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보낸 그 긴 시간들 말이다.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참고 읽어내는 그 끈기야말로 내가 익힌 기술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타라는 아버지에게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주님의 계명에 복종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타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몰몬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브리검영 대학교에서는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한 아이들을 받는 ACT 시험이 있는데요.
아마 그것이 우리나라 검정고시 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교 입학 자격 시험인데 영어, 수학, 독해, 과학 이렇게 4과목 합격을 하면 됩니다. 그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에 1점이 모자라 낙방하고 두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드디어 16살까지 학교에 가본 적 없던 산 소녀가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얼마나 생소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촌티가 줄줄 흘렀겠죠. 타라가 더욱 두려운 것은 하우스메이트 여자들의 옷차림이었는데요. 아버지는 타라가 일하다 더워서 옷소매만 올려도 혼을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메이트는 밝은 분홍색 파자마 바지와 가느다란 어깨끈이 달린 몸에 딱 붙는 흰색 탱크톱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차림을 한 여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기에 가까이 가면 부도덕성이 전염될까봐 거리를 뒀었다고 하네요. 옷차림뿐이겠어요? 산에서만 살던 타라에게는 모든 것이 한마디로 어리둥절이었겠죠. 그러나 타라는 적응해 갑니다. 영어, 미국사, 음악, 종교학 개론, 서양 예술사를 배움으로써 그녀는 서서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아가 눈을 뜨게 됩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언어와 아버지에 의해 행해지는 강제 노동과 둘째 오빠 숀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자각의 길에 들어섭니다. 숀 오빠의 폭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타라는 수업 중에 조울증을 알게 되고 자기 아버지가 바로 조울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던 랜디 위버 사건이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한 랜디 위버는 살아있고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고 지금은 전문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충동의 배경은 아이들을 강제로 학교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랜디가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 모임에서 만난 위장 요원에게 총신을 자른 소총 2자루를 팔아 넘기면서 시작됐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홈스쿨링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공교육에 보내지 않는다고 살해를 하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타라는 조울증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씁니다. 타라는 아버지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질환으로 피해를 본 것은 결국 가족들이었습니다. 엄마, 루크 오빠, 숀 오빠, 멍들고 베이고 내진탕을 겪고 다리에 불이 붙고 머리가 깨지고 처지고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끝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안전보다는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믿었고 첫 번째 차 사고, 두 번째 차 사고, 타라의 추락, 화재, 팔레트 사고가 난 후에도 계속 자기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른 것은 늘 가족이었습니다. 타라는 드디어 잘못된 것에 반응을 합니다. 주말에 벅스피커에 가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미친 듯이 히스테리를 부리고 난생 처음 고함을 지릅니다. 타라는 지리학, 역사학, 정치학 강의를 듣습니다. 마그릿 대처, 38선, 문화혁명에 대해 배웠고 전 세계 각국의 의회 정치와 투표 방식에 대해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시온 장로 의정서의 이상한 역사도 배웁니다. 학기가 끝날 즈음에는 세상이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산으로, 부엌으로, 심지어 부엌 옆방에 있는 피아노로도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어합니다. 타라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여자가 이래야만 한다는 관념에 맞아 떨어지기 위한 자신의 욕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브리검영 대학교 교수가 타라를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교환학생에 지원해 보라고 추천합니다. 타라에게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킹스 칼리지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저술로 큰 명성을 얻은 조너선 스타인버거 교수를 만납니다. 타라는 그 교수에게 역사학을 배웁니다. 에드먼드 버크와 푸볼리우스를 비교하는 에세이를 씁니다.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주님의 책 이외에는 금지 품목이었던 책들도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타라의 에세이를 읽고 스타인버거 교수는 극찬을 하면서 어느 대학원이든 지원하는 곳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타라는 교수의 칭찬이 독국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라는 오래된 본능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기억들을 아무리 깊이 묻어도 그 기억들에 대해 아무리 굳게 눈을 감아도 자신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션 오빠에게 머리채를 잡혀 화장실로 끌려가 더러운 욕조에 처박힌 그 소녀, 주차장에서 질질 끌려가던 그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라의 인생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본물 터지듯 함께 떠오르는 소녀에 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라는 이제 큰 깨우침을 받습니다. 캐리 박사가 타라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데 스타인버거 교수는 이 상황을 피그말리온에 비유합니다. 주인공은 좋은 옷을 입은 하청 노동자였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 그 믿음이 생긴 후에는 그녀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됐지요. 타라는 스타인버거 교수가 엄청나게 강력한 추천서를 써줘서 받기 어렵다는 게이츠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타라는 브리검영 대학교 역사상 게이처 장학금을 탄 세 번째 학생이 되었고 아주 유명해집니다. 학생신문과 지방신문에도 실리고 인터뷰도 대여섯 번이나 하고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타라는 자유에 대해서 배웁니다. 학생들이 이사야 벌린이 말한 자유의 두 가지 개념을 토론하는 것을 듣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적 장애와 제한으로부터의 자유. 개인은 행동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한 자유로울 수 있다. 적극적 자유는 내적 제한에서 자유로운 상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 스스로를 스스로가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적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나 믿음, 중독, 미신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자기 강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타라는 어느 날 친구가 메일로 보내준 노래를 듣고 몸서리를 칩니다. 정신적 노예 상태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자. 마음을 해방시킬 자는 자신뿐이리. 이제 타라는 아버지의 세상을 거부하고 바깥 세상에서 살 용기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타라는 학문에 더욱 몰두합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 페미니즘 등에 관한 책을 읽으며 여성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타라가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오드리 언니 집에 들릅니다. 언니는 4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언니의 교육 수준은 4학년에서 5학년 수준이라고 언니를 가르친 사촌 미씨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 언니와는 삶에 대한 준거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국이나 케임브리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신이 산을 떠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도 바로 언니의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라는 자신과 언니의 삶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접어들어서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타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기 주권 개념에 관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자 타라의 지도교수가 케임브리지 박사과정에 진학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케임브리지의 생활은 타라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신시킵니다. 이제 당당히 케임브리지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타라는 자신의 특별한 가족과 자라온 환경, 가난했고 무지했던 수치심에서 벗어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타라는 흉, 루소, 스미스, 고드윈, 월스톤 크래프트, 밀 등의 저서를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 자신을 맡기고 그들이 풀려고 애썼던 문제에 푹 빠집니다. 타라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집착합니다. 가족에 대한 특별한 의무와 사회 전체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개인은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런 다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흉의 도덕성의 원리를 날실로 하고 밀의 여성의 종속을 시실로 해서 자신의 논리를 펴니다.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영미협동조합 사상에 나타난
가족, 도덕성, 사회과학이라는 박사 논문을 그녀의 나이 27살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정식으로 통과한 후 한없이 허약하기만 했던 16 거울 속 소녀가 이제 웨스트 오브 박사가 됩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녀에게 공부의 밑거름이 된 영토는 가족이었고 자유를 찾아 떠나게 한 것도 가족이었으며, 그러나 자신이 인디언 프린세스 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16살 소녀는 늘 그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제는 그 소녀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소녀는 그녀를 떠나 거울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녀는 변화한 사람, 새로운 자아가 내린 결정들이었습니다. 이 자아는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변신, 탈바꿈, 허위, 배신. 타라는 그것을 교육이라 부릅니다. 배움의 힘은 자아와 자유와 독립을 찾을 수 있습니다. 34살 타라,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